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메이징 쉐이더 번들입니다. 쉐이더와 관련된 7가지 에셋을 번들로 판매하는 에셋입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표현하고자 하는 연출이 있지만 쉐이더에 대한 지식이나 시간이 없어 바로 표현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에셋입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브 월드입니다. 이 에셋은 쉐이더를 이용하여 원래의 메쉬를 수정하지 않고 곡선이나 굽어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러너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따로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끝없는 평면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휘거나 굽어지는 형태 또는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연출하게 된다면 훨씬 좋아 보일 것입니다. 기본 메쉬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요소인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그리고 내비 메쉬를 이용하여 경로 찾기나 설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2D에도 적용되며 앰플리파이 쉐이더도 지원합니다. 이렇듯 이런 연출이 필요하신 분에게 적합한 에셋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특이사항은 현재 유니티 6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2.3 LTE 버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에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인스톨러 폴더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URP이기 때문에 유니버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면 여기 데모를 확인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모들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나 설정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메쉬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큐브 오브젝트와 플랜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켜서 확인해 보면 메쉬의 삼각형, 즉 폴리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큐브와 같이 단적으로 되어 있다면 휘어짐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처럼 어느 정도 폴리곤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를 늘리고 새 머티리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기존 머티리얼이 있으시다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해당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쉐이더를 변경해도 되지만 매니지 창에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어메이징 에셋, 커브 월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렌더러 오버뷰를 선택합니다. 해당 씬에 있는 머티리얼이 자동으로 감지되게 됩니다. 여기서 체인지 버튼을 클릭하고 어메이징 에셋, 커브 월드, 자신의 프로젝트 쉐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머티리얼은 자동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머티리얼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설정들이 있습니다. 밴드 타입은 어떤 형태로 변형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밴드 아이디는 해당 머티리얼의 구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추가해야 합니다. 창에 있는 목록에서 컨트롤러즈를 선택합니다. 해당 씬에 컨트롤러가 없으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하이어라키 창에 컨트롤러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생성되어 만들어지게 됩니다. 머티리얼에서 설정했던 밴드 타입을 선택해주고 해당 아이디를 설정해줍니다. 밴드 세팅지에서 값을 수정하였는데 변형되지 않는다면 해당 머티리얼을 클릭하고 노멀 트랜스폼을 체크하거나 다시 해제하시면 적용됩니다. 호리젠탈은 수평을 변형하게 됩니다. 버티컬은 수직을 변형하게 됩니다. 진행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 이 값을 변경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옵셋은 기준이 되는 축에 따라 변형이 달라지게 되니 비틀림이 매끄럽지 않아 보이거나 수정을 해야 한다면 이 값도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비틀림의 축이 반대로 가야 하는 거라면 머티리얼에서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밴드 타입에 보게 되면 각 축의 좌우 반대 방향이 다 있으므로 해당 설정을 선택한 다음 아래 액션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됩니다. 현재 변형이 X축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G축으로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포인트는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오브젝트의 피벗 중심축을 기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각 축의 값을 수정하게 된다면 그 값에 따라 휘어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브젝트마다 피벗의 중심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중심을 설정해 주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해 주면 됩니다.
생성된 피벗 포인트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중심이 되는 지점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 게임 진행 중 특정 시점에 컨트롤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코드를 작성해서 설정해줘야 합니다.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코드상에서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 스크립트를 컨트롤러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커브드 월드 컨트롤러에 접근하기 위한 변수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Using Amazing Asset에 커브 월드를 작성하여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시작 시 접근 가능하게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변수에 적용시켜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휘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블룹 변수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time.deltaTime 값을 더해주고 좀 더 빠르게 변형될 수 있게 10을 곱해줍니다. 커브드 월드 컨트롤러에 값을 설정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set이라고 치면 해당 함수들이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중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setBandVerticalSize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 인자값에 플룻 변수를 작성해줍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와서 실행해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밴드 타입마다 각 설정하는 함수가 다른데 이걸 확인하려면 커브드 월드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여러가지 함수들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변경하려는 설정의 함수를 호출하여 아까와 같이 인자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드밴스 디졸브입니다. 이 에셋은 디졸브의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쉐이더입니다. 기본적인 디졸브 연출부터 특정 제약을 줌으로써 해당 부분 또는 지점에 오브젝트가 닿게 되면 디졸브 연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이용하여 포탈 또는 소환이나 오브젝트가 소멸하는 등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서와 튜토리얼 씬을 확인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세히 나와 있으니 크게 문제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캐릭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건 머티리얼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적용되어 있는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쉐이더를 선택하고 Amazing Asset, Advanced Dissolve, Lease를 선택합니다.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제일 아래 어드밴스 디졸브 설정을 확인합니다. 스테이트 설정은 디저블로 되어 있는데 이네이블로 변경합니다. 먼저 기본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설정에 소스를 이용하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알파는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클립은 공통적인 설정인데 이 설정을 이용하여 사라지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엣지 설정을 이용하여 사라지는 경계에 색 또는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컷아웃 스탠다드를 선택합니다.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여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스를 선택하여 어느 지점에 사라지게 할 것인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는 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어떤 색으로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맵은 텍스처를 이용하여 어떤 형태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맵에 텍스처를 추가하면 되는데 이 텍스처는 예제씬 폴더 안에 튜토리얼 씬, 텍스처즈, 컷아웃 폴더를 보게 되면 다양한 텍스처가 있으니 여기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클립을 조절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셔널 컬러는 색을 추가하여 겹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컬러를 선택하면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설정들은 몇 가지가 있으니 하나씩 설정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연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코드를 이용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하셨으니 다른 건 접근할 필요는 없고 클립의 값을 조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머티리얼에 접근 가능한 변수를 작성합니다. 클립 값을 설정할 변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get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렌더러에 있는 머티리얼에 접근하여 머티리얼 변수에 적용합니다.
클립을 사용할 셋 클립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값으로 클립을 받을 수 있게 작성합니다. 어드밴스 디졸브 프로퍼티에 컷아웃, 스탠다드, 업데이트 로컬 프로퍼티 함수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드밴스 디졸브 프로퍼티를 사용하기 위해선 어메이징 에셋에 어드밴스 디졸브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로컬 프로퍼티 함수의 인자값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는 머티리얼을, 두 번째는 프로퍼티에 있는 클립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진행값을 설정할 클립 변수를 작성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조건문을 작성하고 클립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면 타임에 델타 타임 값을 더해주고 여기에 2를 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셋 클립 함수를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클립 변수를 작성합니다. 실행 시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 2를 0.1로 변경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오메트릭입니다. 이 기능은 앞서 소개해서 예시 장면으로 나온 연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설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각 XYZ 축에 따라 연출하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YZ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경고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인스펙터에서 컨트롤러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피봇 포인트 오브젝트도 같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봇을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오브젝트가 닿게 된다면 연출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대로 둬도 되지만 연출할 오브젝트로 옮겨줘도 됩니다.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의 각 축의 설정에 따라 연출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하는 축을 설정하고 피봇을 움직여 보면 그 축에 따라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두 가지인데 롤아웃은 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피봇을 움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서 롤아웃의 값을 조절하면 양옆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구분되게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어드밴스 디졸브 지오메트릭 컷아웃 컨트롤러를 작성하여 접근 가능하게 변수를 작성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메이징 에셋에 어드밴스 디졸브를 선언해 주셔야 합니다. 퍼블릭으로 작성하여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add에 롤을 작성하면 xyz rollout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작성합니다. 그리고 기본 0으로 초기화합니다. 나중에 다른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셔서 해당 설정의 값을 코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설정한 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들을 확인하셔서 원하는 연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 쉐이더입니다. 이 에셋은 유니티 6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하는 예로 데스 스트랜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형을 스캔하게 될 때 캐릭터로부터 일정 범위까지 넓어지게 되는데 이때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데모씬을 확인해보면 여러 종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표현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트라이앵글과 커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삼각형인 폴리곤 모양을 표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사용하고자 하는 메시를 가져옵니다. 윈도우, 어메이징 에셋, 와이어프레임 쉐이더, 메시 크리에이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선 메시를 베이킹하여 복제해 줍니다. 세팅지에서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즈 엣지를 활성화합니다. 옆에 트라이 커드를 활성 비활성으로 폴리곤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트에서는 따로 설정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리팹으로도 생성이 가능하니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에서 쉐이더를 선택할 수 있는데 데모씬에서 확인했던 여러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에서는 생성 시 네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픽스는 이름이 맨 앞에, 서브픽스는 이름이 맨 뒤에 표시될 이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노란 느낌표 있는 곳에 원하는 메시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올려두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으면 런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생성합니다.
드라이 코드를 활성해서 하나 더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쉬와 쉐이더의 설정은 Generate Asset 폴더에서 현재 씬 이름의 폴더가 생성되며 이 안에 생성되게 됩니다. 쉐이더의 설정을 조절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텍스처를 생성하는 것도 동일하니 쉽게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캔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캔 시 적용되어야 할 쉐이더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스크립트가 예제 폴더에 있는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마스크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여기에 이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마스크 타입은 어떤 형태에 따라 표현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 모양으로 퍼지는 것이기에 스피어를 선택합니다. 마스크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에 스피어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투명하게 보일 수 있게 새 머티리얼을 생성하고 서페이스 타입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 오브젝트를 마스크 오브젝트에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스피어 오브젝트를 캐릭터의 기준에서 넓어질 수 있게 자식으로 옮겨줍니다. 콜라이더는 필요 없으니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어에 닿으면 와이어프레임을 표현할 머티리얼을 등록합니다. 확인을 위해 먼저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스피어의 스케일을 늘려보면 늘어나는 대로 와이어프레임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기가 맞지 않아 보이지만 밖으로 다시 빼서 확인해 보면 정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코드를 통해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스케일 값을 조절해줄 변수 하나를 작성합니다.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에 벡터3의 값을 대입해주고 인자값으로 스케일 x 값을 작성합니다. 전체 같은 값으로 해도 되고 x 값만 변경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와이어프레임 마스크 컨트롤러에서는 x 값을 확인하여 전체 크기를 변경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위에 조건문을 작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케일 x 값을 증가시켜 주도록 합니다. 저장하고 이 스크립트를 스피어 오브젝트에 추가합니다. 의도한 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믹 레디얼 마스크입니다. 이 에셋은 쉐이더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에셋이라 생각됩니다. 쉐이더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해당 데모씬에 있는 설정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시면 다양한 예제씬들이 있습니다. 이 예제씬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On Particle Collision 예제씬입니다. 이 예제씬은 파티클이 지면에 닿게 되면 퍼지는 연출을 하는 예제입니다. 물이나 눈과 같이 바닥에 닿게 되었을 때 연출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파티클을 보게 되면 해당 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표면에 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동하려면 DRM 컨트롤러 스크립트가 있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확인해 보시면 이 스크립트가 있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모든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스크립트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호작용할 머티리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성능을 고려하였을 때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브젝트 풀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스크립트를 생성해줘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프리팹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새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DRM 컨트롤러 컴포넌트에서 오른쪽 점 3개를 클릭 후 오브젝트 풀이 2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라이브를 선택하시면 새로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티클에 있는 스크립트에 풀을 등록하게 되면 적용되게 됩니다. 파티클에서 따로 스크립트를 추가하고 아래 설정들을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호작용할 바닥 또한 해당 쉐이더가 적용된 머티리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제에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은 예제 폴더에 다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프로젝트에 추가하시거나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쉐이더를 수정하신다면 쉐이더 폴더에 해당 쉐이더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다이나믹 레디얼 마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쉐이더를 생성하거나 수정하게 된다면 이 그래프만 추가하면 됩니다. 해당 그래프는 쉐이더,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폴더에 있습니다.
각각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으며 예제씬에서 사용되는 그래프도 있으니 수정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걸 드래그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리커드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파장이 필요한 경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씬에선 마우스 클릭 시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데 실제 프로젝트에선 캐릭터가 물에서 이동하거나 사물이 물에 닿았을 때 등에서 파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서 확인해 봅니다. 코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풀입니다. 이 부분을 새로 작성하는 코드에 추가하여 오브젝트 풀 컴포넌트를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마우스 클릭 시 적용되는 함수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add 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첫 번째 인자에서 해당 위치 값을 등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위치 값을 등록하면 됩니다.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나 충돌 시 이벤트를 등록하여 해당 위치 값을 전달하고 이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투월드 예제입니다. 이 예제는 한 공간에 장면이 바뀌거나 대체하려 할 때 디졸브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DRM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여러 설정들이 있습니다. 이 중 라디우스 값을 조절하게 되면 해당 오브젝트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라디우스 변수가 있는데 이걸 접근해서 값을 수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라든지 타임라인 또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이 값을 수정하시면 좋은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스 필드 예제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우스 클릭 시 방어막 표면에 파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어 오브젝트에 콜라이더를 적용하고 해당 위치에 미사일 또는 사물 등이 충돌하게 된다면 아까 코드에서 확인했듯이 add item 함수를 호출하여 해당 위치값만 인자값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스피어 오브젝트에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해야 하는데 메쉬 프래그멘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피어의 전체 방향을 인식하여 표현하게 해줍니다. 다음 예제는 눈을 표현한 것과 스캔을 통해서 해당 오브젝트들의 표면을 특정 색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눈이 떨어지는 파티클의 범위에 맞게 눈 덮인 지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사물 또한 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위에 사물이 있는 경우 파장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표현한 예제입니다. 세기에 따라 사물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스트입니다. 이 에셋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바닥 두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머티리얼을 비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에셋에 비스트, 릿을 선택하여 변경합니다. 변경한 머티리얼을 제일 아래로 이동해보면 비스트 테셀레이션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맵에 정점 변이 계산에 사용되는 텍스처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노멀 맵과 같은 텍스처를 사용해도 되지만 테스트해보시면 모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포토샵과 같은 툴을 이용하여 텍스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혹은 에셋 스토어에 이와 관련된 텍스처 에셋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하고 스트렝스를 조절하면 텍스처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타입은 4가지가 있으며 각 타입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팩터의 값에 따라 테셀레이션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섀도우 패스를 조절하면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으며 뎁스를 조절하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낮을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 에셋의 장점은 평평해 보이는 오브젝트의 모습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텍스처를 만들어 주든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모씬을 확인해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쉐이더입니다. 이 에셋은 빌트인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URP나 HDRP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면 이 에셋은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데모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씬을 보면 오브젝트가 빛을 받게 되면 겉과 속에 빛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기본 머티리얼로 변경한 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빛이 비추는 부분은 밝고 반대 방향은 어두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야광 물체처럼 빛이 산란되는 물체도 있습니다.
이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쉐이더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변경하는 방법은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쉐이더를 선택한 다음 어메이징 에셋,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변경하고자 하는 쉐이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변경하게 되면 이처럼 야광처럼 산란받아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폴리 쉐이더입니다. 이 에셋도 빌트인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모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놓은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쉐이더를 선택하고 어메이징 에셋, 로우 폴리 쉐이더, 리스를 선택합니다. 그럼 로우 폴리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변경해 보면 쉽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모델은 변형이 없고 표현되는 것만 로우 폴리로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URP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에셋 중 메쉬를 로우 폴리로 변경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건 모델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메이징 쉐이더 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에셋이라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유니티 6를 빨리 지원해 주길 바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쉐이더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해당 에셋을 커스텀하여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셋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